안녕하세요. 투더리군TV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콩을 발효시켜 만든 하얀 곰팡이 덩어리를 본 적 있으세요? 템페라는 이름의 이 음식 처음 보면 솔직히 좀 당황스럽죠. 흰 균사체가 콩을 꽁꽁 감싸고 있는 모습이 꼭 콩들이 거미줄에 갇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낯선 음식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시장 한켠에 놓여있던 이 음식이 뉴욕 맨하튼의 비건 레스토랑 메뉴에 당당히 올라가게 됐을까요? 그 여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온 이민자들과 연구자들이 미국과 네덜란드에 정착하면서 템페도 함께 상륙했어요. 특히 코넬 대학교에서 일하던 윌리엄 셔틀레프와 아키코 아오야기라는 연구자들이 템페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템페를 단순히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발효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영양학적으로 가치 있는 식품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김치를 연구하는 한국 과학자들처럼요. 실험실에서 템페를 분석하고 영양 성분을 밝히고 발효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렇게 템페는 처음으로 서구 학술지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네덜란드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식민지 시절 인도네시아에 있던 네덜란드인들과 인도네시아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템페도 함께 들어온 거죠. 암스테르담 곳곳에 인도네시아 식당이 생겨났고 그곳에서 템페가 팔리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템페는 이국적이면서도 묘하게 친근한 음식이었어요. 이미 인도네시아 음식에 익숙했던 데다 발효식품 특유의 깊은 맛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발효라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웠던 거죠.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습도가 조금만 달라도 원하는 균 대신 엉뚱한 곰팡이가 자라버렸어요. 상상해보세요. 맛있는 템페를 만들려다가 초록색이나 검은색 곰팡이 덩어리를 얻게 되는 상황을요.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백 년 동안 라이조푸스 올리고스포러스라는 균주를 써왔지만 서구에서는 이 균주를 안정적으로 배양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현대 과학이 이 전통 균주의 특성을 규명하고 산업적 생산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이 과정을 거쳐 템페 제조는 훨씬 체계화되었고 누구나 집에서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음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1970년대에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채식주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비건, 자연식, 오가닉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고 사람들은 고기를 대체할 만한 단백질 식품을 찾고 있었죠. 두부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식감이 너무 부드러웠고 콩은 조리하기 번거로웠어요. 그때 등장한 게 바로 템페였습니다. 고기처럼 단단한 식감에 씹는 맛까지 있고 발효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게다가 발효식품 특유의 깊은 풍미까지 갖추고 있었죠.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음식이 나타난 셈이에요. 이 시기에 템페의 인기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린 건 바로 책이었어요. 1979년에 나온 셔틀레프와 아오야기의 더북 오브 템페가 템페를 본격적으로 서구 사회에 소개했거든요. 이 책은 단순히 레시피만 나열한 게 아니라 템페의 역사와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조리법을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버터 대신 템페를 넣은 파스타, 햄버거 패티 대신 템페를 구운 버거, 볶음밥에 썰어 넣은 템페까지. 템페는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는 만능 재료로 탈바꿈했죠. 히피들의 공동체 주방에서, 대학가 채식 식당에서, 그리고 건강을 중시하는 가정집에서 템페가 요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템페는 진짜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라이트라이프 푸즈가 처음으로 템페를 상업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냉장 포장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다양한 맛의 제품을 개발했죠. 이제 템페는 더 이상 히피들만의 음식이 아니라 슈퍼마켓 냉장고 코너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상품이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도 퇴근길에 템페 한 팩을 집어들고 저녁 식사로 템페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후 여러 기업들이 뒤를 따라 템페 시장에 뛰어들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어요. 최근에는 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대두 템페에서 벗어나 병아리콩으로 만든 템페, 귀리로 만든 템페, 심지어 퀴노아로 만든 템페까지 등장했거든요. 각각 독특한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요리사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있죠. 그리고 식물성 고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템페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임파서블 버거나 비욘드 미트처럼 고도로 가공된 제품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발효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영국의 한 소규모 브랜드는 전년 대비 매출이 무려 736%나 뛰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북미와 유럽의 식물성 단백질 시장이 확대되면서 템페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물론 템페에게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어요. 유통기한이 짧아서 신선도 관리가 까다롭고 다른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좀 낯설죠. 발효 특유의 향이 있어서 처음 먹는 사람들은 적응이 필요해요. 저도 처음 먹었을 때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템페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 음식만의 확실한 매력이 있다는 증거겠죠.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여정이에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작은 골목 시장에서 시작된 발효. 콩 덩어리가 과학자들의 연구실을 거쳐 히피들의 부엌을 지나 이제는 전 세계 건강식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판에까지 올라가게 됐으니까요. 템페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세계화와 음식, 문화의 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템페 한번 도전해보세요.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지만 잘 구워서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템페를 먹을 때마다 이 작은 음식이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떠올려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오늘도 투더리군TV와 함께 음식 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